네, 요즘같이 쌀쌀한 가을에 혹시 로맨스 영화가 떠오르십니까? 이제는 가을 극장가도 섬뜩한 공포, 스릴러, 범죄 장르의 영화가 대세라고 합니다. 네, 문화제작부 신세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10월 극장가 좀 짚어볼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을철에는 우리가 좀 달콤한 로맨스가 대세가 아니었나 싶은데 요즘은 그게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8일 개봉한 영화 그놈이다가 박스오피스 일주일째 1위를 차지하고 네. 있는데요. 드라마 용파리로 주목받았던 배우죠. 주원 씨가 유해진 씨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여동생을 잃은 뒤에 귀신을 보는 소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살해범을 추적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스릴러인 동시에 공포 영화의 색채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또 앞서 개봉한 영화 덕호는 손현주 씨가 선보인 세 번째 스릴러 영화입니다. 예. 휴대폰을 통해 과거로 연결돼서 이 자신의 아내를, 죽은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인데요.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영화 마션을 제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을 극장가가 이 스릴러 영화의 강세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요.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만큼 쟁쟁한 영화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외에도 뭐 강동원 씨 또 김윤석 씨가 출연한 검은 사제들, 예. 또 조승우, 이병헌 주연의 내부자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출연 배우들 이름만 들어도 아주 쟁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윤석 씨와 강동원 씨는 영화 전우치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6년 만에 이 두 사람이 다시 뭉쳤습니다. 네. 뺑소니 사고 이후에 이상한 증세에 시달리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두 신부가 퇴마 의식을 준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한국 영화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소재를 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판 엑소시스트라고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바로 오늘 개봉했는데요. 그 뒤를 잇는 화제작은 조승우와 이병헌, 백윤식 씨가 나선 내부자들입니다. 이 권력에 이용당하다 버림을 받고 폐인이 되는 역할, 정직 깡패 역을 맡은 이병헌 씨는 처음으로 사투리 연기에 나섰다고 하고요. 네. 예. 이 조승우 씨와 백윤식 씨는 타짜에 이어서 다시 만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전 국민이 열광했던 드라마 미생의 작가죠. 윤태호 씨의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더욱 영화 팬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네. 네. 윤태호 씨 웹툰을 원작으로 했다니까 되게 기대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참 얘기하신 거 봤더니 그 극장가 왜 11월 되면은 비수기다, 네. 썰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좀 무색한 것 같은데 보니까 남자 배우들만 이렇게 많아요. 그 그러네요. 남자 네. 배우들은 맞습니다.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여자 네. 배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남남 커플이라고 해서 브로맨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스크린에서 여배우들을 기다리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 첫사랑 수지 씨가 건축학개론 이후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합니다. 예. 바로 도리화가라는 작품인데요. 1867년 조선 최초의 여류 소리꾼 이야기를 다뤄서 수지 씨는 남장은 물론 사투리 연기에다 판소리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같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조선 마술사를 통해서는 고아라 씨가 관객을 만날 예정인데요. 예. 이 고아라 씨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이 두 배우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펼칠 맞대결에 이 관객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남자 배우뿐 아니라 여배우들의 연기력도 좀 기대를 수지 해보겠습니다. 씨의 도리화가 기대되네요. 네. 자, 좀 화제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네. 뭐 연예계는 정말 바람잘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사건 사고 소식이 참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기하 씨와 열애설이 터지면서 또 음원에서는 그 막강한 저력을 과시했던 가수 아이유 씨죠.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가수 아이유의 곡이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곡을 무단으로 샘플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네. 아이유의 새 앨범의 보너스 트랙인 23의 코러스와 추임새가 이 스피어스가 발표했던 2007년의 곡이죠. 김미모어와 똑같이 들린다는 겁니다. 예. 이 아이유의 소속사는 편곡하는 과정에서 작곡가가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이 보이스 샘플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출처는 아직 좀 더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앨범으로 직접 수록곡을 작사, 작곡하고 또 처음으로 프로듀싱에 참여했던 이 아이유는 싱어송라이터로 성공적인 데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표절 논란이 팬들에게는 더 큰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가수의 음원을 일부분 차용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또 저작권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 만큼 좀 더 신중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참 정말
그 윤우님 이런 별명이 있는 국민 네. MC 유재석 씨. 유재석 씨 관련 기사는 뭐 보통 좋지 않은 기사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전 소속사를 상대로 오랫동안 소송을 했는데 결국 패소를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는 전 소속사와 5년 동안 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네. 6억 원의 방송 출연료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 소속사는 그 회사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겼고 예. 이 과정에서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 출연했던 방송국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해둔 상태였는데요. 예. 하지만 재판부는 출연자는 직접 방송사와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연료의 채권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연예인의 활동 수익금은 소속사가 전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전속 계약의 내용이 근거가 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하물며 유재석 씨도 출연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 다른 연예인들의 출연료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또 소속사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에 연예인이 이렇다 할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인데요. 이 방송사와 소속사의 관계뿐 아니라 네. 외주사의 출연료도 똑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방송 연기자 노조는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하지만 방송국은 이 외주사와 방송 출연료를 포함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연예인이 출연료를 방송사에 직접 요구할 권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좀 연예인들이 좀 출연료를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요. 좀 네.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윤정 씨 모녀 얘기가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수입을 두고서 논란을 벌였던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의 모녀 이야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언론사에 딸의 이미지를 회복시켜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네. 딸의 행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메뚜기도 한철이니 이번 디너쇼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반적인 모녀 관계라면 순수하게 그 자신의 딸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소송전까지 벌이고 또 임신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욕설 편지를 썼던 만큼 누리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네, 일부 표현 등을 또 근거로 해서 이 연말 행사를 통해 또다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장윤정 씨에게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네. 주고 있습니다. 이게 엄마가 자식들한테 이게 약을 준다고 하지만 병 주고 약 주고 온 건데 이미 이 약은 좀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지금 이 관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대작부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